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한 것 중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많더군요. 어떤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날 때라고 답합니다. 반면에 진화 심리학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더군요.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는 먹을 때와 잠잘 때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생명보험사에서 조사한 설문에 보면 눈길을 끄는 설문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운가요?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게 느껴지나요? 언젠가 교육장에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재미있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애인이요. 모두들 복숭아 터진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애인과 있으면 즐겁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얼핏 보아도 자녀가 한둘은 있어 보였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후 행복 공짜는 없다. 노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즐겁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남성 은퇴자의 33%는 배우자와 있을 때 가장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은퇴자들은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성 은퇴자의 31%는 자녀들과 있을 때 가장 즐겁다고 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은퇴 부부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이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퇴직하기 전에는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앞만 보고 달려간 면이 없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족을 품어주는 따뜻한 가장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아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유의 친화력과 모성애 때문인지 남편보다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퇴직한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아내는 거추장스러운 남편보다는 살가운 자녀들에게 더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약 70%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일까요? 몇 년 전에 히트했던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안에 공존하는 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공적인 나이고 또 하나는 사적인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나가 그중 하나겠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느끼는 즐거움은 내 안에 공존하는 세 가지 나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공적인 나는 승진하거나 능력을 인정받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적인 나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스러운 나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일탈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는 드러내고 싶은 나와 감추고 싶은 나로 다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모습의 나는 궁극적으로 돈, 건강, 관계, 비전과 같은 네 가지 인간의 고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 방향, 크기에 따라 내 안에 공존하는 세 가지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춤을 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변신도 결국엔 돈을 빼놓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은퇴 후에는 달라질까요? 국내의 한 생명보험사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퇴자들이 바라본 재무적 시각은 많이 우울하다 못해 암울해 보입니다. 설문 대상자 중에서 퇴직 후에 소득 확보 계획이 없는 사람이 무려 83%에 해당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가구당 부채도 1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퇴직 후에 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무려 85%나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노후 준비보다 자녀 지원을 우선한다는 비율이 무려 5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니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3층연금이라고 하죠. 이 모든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약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3층연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층연금 모두 가입하고 계신가요? 더욱이 전체 자산의 63%에서 77%까지 주택과 기타 부동산에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급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돈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식들이 부동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주택 한 채가 전부일 텐데 교육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으로 빼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 생활비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부모의 노후는 망친 노후로 전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은퇴 후의 소득 확보 계획은 절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직업 수명을 늘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했던 은퇴 후 소득이 끊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관계를 강화하고 건강관리와 효과적인 활동과 같은 나머지 요소들을 노후 삶에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돈 대신 도를 추구하는 구도자가 아니라면 행복한 삶의 이면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